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시니어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충남 시니어 노동조합 박현조 위원장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직을 정년하고 은퇴하고 지금 7년째 건물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니어 노동조합에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박헌수 위원장이 한국노총에 있다가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는 6개 시도가 출발을 했어요. 그 저희는 작년에 2019년 1월 22일 날 우리 지역에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묶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고 노동 목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시니어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네, 시니어라고 하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의 연령대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그 시니어의 구성 주요 인물들이 50세 이상. 네. 그러나 50세가 안 돼서도 미리 은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공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직되는 경우가 이제 50 전에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50 전에 오신 분들이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0 전에 오신 분들 준 조합원으로 들어왔다가 아무 그 차이는 없습니다.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50세 이상 되는 분이 있습니다만 70세, 80세까지도 있습니다. 네. 5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자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충남 지역의 시니어 노조는 지난해 설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충남 지역 조직의 출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남 지역의 중앙이나 다른 경기도라든지 대전에 다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지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노동자가 오늘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전화가 가장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저분한 일, 누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충남에나 뭐 어디 지역이나 전국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장년층들이 그 불과 100만 원 돈 가지고 근무하려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노조를 구성하게 된 원인이 그분들이 일을 할 때 피해 사례가 많아요. 인권 침해.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한과 또 민주화의 그 열기를 하나도 받질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노조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을 권익보장을 우리가 해줘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벗고 19명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만 우리 회비를 1년에 2만 원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내서 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64명이에요. 64명인데 양순서 도지사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활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말씀해 주셨듯이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니어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갑질병이라 해서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경비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매 맞는다는 거,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놔둘 것이냐? 우리 조합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또 일자리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때 정보 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 이러도록 같이 우리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시니어 조직이라는 거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74세입니다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100살까지도 이럴 수 있다. 앞으로는 21세기는 점점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하찮은 일을 하니까는 이거를 천박하게 대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발길질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익보장과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비대면 사업도 지금 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노조에서 벌써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증사업, 인증을 해줘서 그 상품 선전할 때 우리가 댓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다 이런 것을 달아줄 때 한 50만 원 정도 월 그런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노조 활동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신혼노조 안 한다 해도 신혼노조에 가입해서 뭐 노조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끝났어요. 5월 9일 날. 네.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저 월요일 날부터 그게 워밍업이 돼 가지고선 핸드폰이 따로 돼 있어요. 저장돼 있어서.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반드시 한 100만 원 되는데 그걸 저 무료로 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 실태는 어느 정도로 진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OECD 그 통계 나온 거 보면은 빈곤율과 자살이 아주 수익권을 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생활 기초연금이라든지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나오고 수익이 되지만은 형제가 있다든지 또는 그 자식이 있는데도 집에 오지도 않고 또 연락도 두절되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병들어가고 있고 이럴 경우에 허다못해 종이라도 줘야 되고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없이 고독하게 있으니까는 굉장히 그 상실감을 가지고 네.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빈부의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니어에 대해서 아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남는 경우에 무언가 하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신현노조에 돼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 또 그 집안에서 좀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이런 사람들 또 배달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노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 일을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또 그런데 흔히 말하는 갑질 참 그런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갑질 사례를 좀 정리를 해 오셨다고요? 네, 네, 네. 그 갑질 사례가 이제 참 저는 그 우선 갑질 사례 지금 뉴스도 많이 되고 또 우리 가족 엄마 아버지나 같은 그런 상태인데 네. 60세 한갑 맞은 사람을 뭐 45세 되는 사람이
그 주민이 그 때려가지고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살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 중요한 말만 조금 연결해드리고 실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명서에서 제가 이걸 밝혔습니다. 시니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서울 어느 경비원의 죽음이 이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열병보다 더 무서운 조롱과 갑질병에 전염되어 전 사회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다.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내 이웃이 아니라는 이유, 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기적 발상에서 우리 자신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박탈하는 것이며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노동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서 다 읽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일부 말씀드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라서 이제 저희한테 자문 변호사와 자문 노무사 또 법무사까지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걸 논의했냐면은 이제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임금 인상했다 그러지만 인상된 만큼 봉급이 올라가느냐 월급이 안 올라갔어요.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은 과거 인상되기 전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인상 후에도 100만 원이 그대로예요. 왜? 실제 잠 안 자고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휴게 시간을 뺐습니다. 그 휴게 시간을 빼니까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논의 대상입니다만 아니 잠자지 않고 있는데 쉬게 했다고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잘 수도 없고 휴게 시간을 진짜 헐라르면은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골방에서 경비실에서 근무하는데 무슨 휴게가 있습니까? 따로 방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자라. 그러면 한 2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라. 그것이 반드시 지켜졌을 때 휴게 시간이지 네. 앉아서 있는 건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절해야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휴게 시간에 상한선, 지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쉬게 하면 좋다는 거로만 돼 있지. 그럼 한없이 밤새도록 이렇게 쉬어도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잠잘 때 저도 아파트에도 관리소장을 했습니다만 경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밤에 술 먹고 말이야 와서 행패 부리고 또 오줌이나 그냥 오물에 갔다가 계단에다 싸워서 이게 딱 날 보고 닦으라 그러고 말이야 뺨까지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냥 오늘도 나한테 지금 여기 오는데도 사건이 나와서 이제 날 보고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건물에서 거기 그 입주자 대표 되는 사람이 지금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선 경비원에 대해서는 누가 뭘 해도 이걸 해결해 줘야겠다. 임금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식당에서 지금 당진 그쪽에 있는 식당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조합원에 이제 가입을 새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5시간 알바했는데 6시간 시키고 나서 5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6시간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일당제니까 어디까지나 6시간 임금을 줘야지. 그 식당 그 알바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안 주고 깎으려고 예를 들어서 깎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미지급 사례가는 거. 그 병원에서 또 세 번째는 병원이나 요양보호사 그런 데를 근무시키면서 월차 수당이나 이런 연차 수당 수당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이거는 그건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발이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임금 그거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오지만은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니 변을 보면은 똑바로 보든지 그러지, 그 변기에다가 그냥 토해놓고 그다 설사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그거 치우고 또 말이야, 소변기에다가 그냥 또 그 각종 오물 뭐 그냥 소변기에다도 남자 화장실 거기다 버리지 않아야 될 것도 막 버리고, 또 화단에다가도 그냥 버리지 않을 거 버리고, 이런 거 이제 치우는 게 미화원이에요. 네. 그러면 인생의 쓰레기를 치우는 게 미화원이다. 그러면 삶 자체가 쓰레기냐? 미화원들도 엄마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따뜻한 그 아내입니다. 네. 예,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천대 이 직업을 가지고선 그렇게 그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뜨거운 국물이라도 준다든지, 어떤 날 시험은 시원한 물이라도 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면 국가에서는 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돈을 좀 더 주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그냥 수치수당이랄까, 그 사람들의 대우수당을 좀 신설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낮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법안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니어 세대의 노동 환경을 현장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시니어 노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감기 때문에 이제 열병이 있어가지고 모임도 자주 못 오고, 사업도 사실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행사로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1년에 2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봄, 가을로 하는데, 이제 탄압대회 겸 또 위로 잔치를 겸해서 교육을 1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왜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 중앙에 집합해서 하는 교육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그래서 강사가 내려와서, 충남 지역에 내려와서 도청에 그 강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2번씩 강의하고, 또 연차 총회는 1년에 1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니어 세대의 노동 환경을 시로 표현을 해주셨다고요. 네. 구절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시니어 근로자의 꽃, 박현조. 시니어 노동자는 울지 않는다. 삶을 정복할 뿐이다. 21세기 흐르는 물을 그 누구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시니어의 봄은 샅샅이 눈뜨는 계절. 겨울잠에서 깨어나 반짝이는 저 눈망울을 보아라. 찾아오는 봄을 모르는 것도 죄다. 너와 나의 눈망울, 이제 부릅뜨고 일어서자. 자연의 섭리, 하늘이 준 은혜를 버리지 말자. 봄동산에 꽃을 피우자. 청춘의 봄은 짧지만 시니의 봄은 길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마다 듬뿍 맺을 때까지 봄이다. 봄의 씨앗을 가슴에 묻고 청운의 꿈을 안고 하늘을 날자. 시니어 어머니 허리에 훈훈한 입김을 불어넣자. 감사합니다. 네, 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 시니어 노동조합 박현조 위원장님 모시고 시니어 세대 노동과 관련해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 노동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인데요. 이 임계장이라는 말이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시니어 세대의 노동 환경이 압축되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말로만 100세 시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